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개발자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음, 최근에 제가 그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을 제 와이프가 보고 뭐 이렇게 나이 먹고도 공부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올해 여러 권의 올 초에 여러 권의 책을 샀다는 것도 하나 영상에 있었는데요. 음, 뭐 대부분의 정보들이란 게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책을 샀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제가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잠깐 텀이 있는 사이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다음 프로젝트의 그런 상황이 제가 전혀 경험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 스택을 보니까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백엔드는 스프링인데 스프링 부트이고 기반이 애저예요. 그리고 MSA 아키텍처이고요. DB는 포스트그레이, 포스트그레이 맞죠? 포스트그레이. 어, 물론 이 지금 열거된 것들을 뭐 한 번도 뭐 전혀 생소하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익숙하냐, 자, 생소, 경험이 좀 있냐, 또 익숙하냐, 능숙하냐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언어를 한번 뭐 책 한 권을 봤다고 능숙하다고 하긴 어렵고, 물론 또 제가 개발에 막 직접 코딩을 막 하고 그런 레벨은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때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이 기술 스택으로 들어오면서 모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죠. 그러면 뭐 공부라는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음, 제가 이제 최근 그리고 앞으로 있을 프로젝트부터 얘기한 이유가 그러면 이제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뭐 장황한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 리액트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잖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이고 백엔드 개발이고 여기는 인프라이고요. 인프라고 이건 아키텍처고 이건 DB이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플러터를 좀 했었단 말이죠. 플러터. 근데 사실은 제가 앱 개발 한참 할 때는 자바 네이티브로 또 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로 앱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플러터도 좀 그렇고 리액트도 그렇고 앱 개발을 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은 앱은 다 만들 수 있겠거니 라는 생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이게 앱 개발자인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 자바 네이티브만 계속 하는 앱 개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의 앱 개발을 뭐 얘기할 때, 다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 저 백엔드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 부트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했던 J2E 개발에 대한 어떤 백엔드 개발도 있고 저는 이제 노드 같은 어, 개발 프레임워크로도 백엔드를 좀 개발했었고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스프링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알아서 근데 그런 기술을 계속 이제 고도화시키면서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역할을 계속 그 역할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비교 드리는 게 백엔드든 프론트엔드든 기술의 변화는 계속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어떤 한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전문가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을 정말 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백엔드 개발자니 그러한 언어들을 두루두루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둘 다, 조금 더 인프라도 얘기해 볼까요? 인프라. 전 GCP는 그냥 공부만 해봤고,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진 않았고,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TF를 한번 해보긴 했고, 이제 AWS를 위주로 썼죠. 자,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잘 모르는 또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알면 다 어느 정도 그냥 하면 되지, 쓰면 되지라고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그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 능숙한 게 전 다르다고 보는데 AWS에 능숙한 사람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GCP나 애저를 공부해서 능숙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그냥 개념을 알기 때문에 바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있지만 애저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 수 있냐? 뭐 구글을 검색해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엑스퍼트, 능숙하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죠. 언어가 그런 거거든요. 자, 자바 했으니 뭐 객체 지향 개념의 C++도 잘 하겠죠? 아니면 뭐 노드 했으니 뭐 리액트도 할 수 있겠죠? 또는 파이썬도 할 수 있겠죠? 뭐 개발은 개발자니 개발 5년 차쯤 되면 어떤 언어든 잘할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떤 근거가 없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개발을 하다 보면 뭐 함수든 뭐 클래스든 라이브러리든 아니면 이제 개발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어떤 흐름을 볼 수 있거나 조금 그 문법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언어로 개발된 것들을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분명한 접근에 대한 것은 있지만 문법은 다른 거거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독일어나 뭐 스페인어를 갑자기 잘하긴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DB도 마찬가지예요. DB 뭐 최근에 좀 다뤄봤던 게 몽고DB. 자, 몽고DB MySQL. 저 결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몽고DB의 뭐 샤딩 처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바로 잘할 수 있냐? 아니죠.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DBA라고 퉁쳐가지고 DBA는 모든 DB를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글쎄요. 그런 기술의 습득 과정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장황하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 조금 장황한 그림이 나왔는데 어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발자, DBA도 개발자라고 그냥 보고 개발자인데 뭐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것에 정말 정통하겠다. 또는 제가 이제 좀 최근에 본 분 중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굉장히 깊이 파가지고 백엔드 개발자로서 그 기술만큼은 정말 내가 핵심 어, 나의 기술이 되고 그 회사의 어떤 핵심 인재가 되겠다. 뭐 그러한 결의 얘기. 앱 개발자 중에선 자바로 어떻게 보면 승부를 할 수 있겠죠. 자바 네이티브로 핵심적인 정말 크게 바뀌지 않을 만한 그 어떤 기술의 맥을 계속 파서
나는 핵심 개발자가 되겠다. C++도 있어요. 여전히 어떤 툴 개발이나 그런 데 쓰이기 때문에 C++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한 개발자로 간다 하더라도 그거의 깊이 때문에 평생 공부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기술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졸지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술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한 측면에서는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피하고 그 업된 마음에 그런 얘기들 해요. 자기는 정말 계속 발전하는 자기가 굉장히 좋다. 그런 분야가 되고 싶다. 그리고 발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태생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이와 또 맞물린 부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튕겨내지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뭔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결론은 공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일 좀 마음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 직업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접해보는 것도 재미있다라고 느낀다면 좋은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또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 생각으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화 자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어차피 변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개발자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다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의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학생처럼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 될 많은 변화들 또는 기술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좀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렇다고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받진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능력이 있고 더 많이 일한다면 더 많은 뭐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포지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조금씩 발전하거나 조금씩 확장하는 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에서 또는 오늘 할 일에서 조금만 더 내가 지금 새로운 것들 또는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되는 문제인 거지.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뭐 이럴 것도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앱 개발이든 백엔드 개발자든 인프라든 아키텍처든 하고 있다면 그걸 하면 돼요. 그것의 분야에서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 또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조금 한 단계 깊이 그 정도면 되는 거죠. 뭐 오늘 새끼 먹었으면 되는 거고 내일 또 새끼 먹는 거죠. 갑자기 밤 얘기로. 아, 네, 어쨌든 좀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여전히 포지션 또는 언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시면 댓글이라든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